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작년까지는 주가가 잘 상승해 왔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박스권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최근에 터진 이 유심칩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다곤 하지만 굉장히 좀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가기 여전히 괜찮은 구간일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같은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좀 매도세, 외국인이 좀 가파르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02%,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중이 뭐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간 부담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게 이제 대차 잔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서 뭐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할 건 없겠지만 이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6조에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17조 돌파, 그리고 최근에는 18조까지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올해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 매출은 괜찮아 보이고요. 향후에도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조 2천, 3천, 1조 6천, 7천, 8천까지, 그리고 올해는 1조 9천, 내년 2조 돌파, 마찬가지로 꾸준한 우상향 괜찮아 보입니다. 당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다가 올해는 좀 쉬어갑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다시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에는 2,900에서 2,500 살짝 눌렸고요. 1분기에는 4,900에서 5,300 소폭 올라갑니다. 2분기에는 5,300에서 5,500 마찬가지 오름세, 이제 3분기도 5,300에서 5,500, 그래서 거의 200억씩 전년 대비 올라가는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100 언더였지만 100 위로 올라온 이후에는 100 중반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드디어 올해부터는 그래도 하락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30대. 자, 그래서 차츰차츰 내려간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크게 지나치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6, 13, 7, 9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뭐 어쨌든 10초반대 좋았을 때는 이 정도였고, 최근에는 1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내년 후년에는 11대 조금씩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계속해서 뭐 양호한 수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EPS도 보시게 되면 꾸준한 우상향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통신주인 만큼 드라마틱한 성장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준다는 점은 좋아 보이네요. 자, 이어서 이제 배당이 중요하죠. 고배당주기 때문에, 자, 배당 올해는 이제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면서 3,552원 예상치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 6.16%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9.51배, PBR은 1.0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재료 대비 지금은 여전히 주가는 싼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시끄러운 이 유출 사례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이죠. 11시 40분에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심 관련 정보는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그리고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심 정보를 불법 복제해서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이 심스와핑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특히 커지고 있는데요. 심스와핑이 뭐냐면 유심 정보를 탈취해서 피해자의 통신 단말기로 위장, 각종 금융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식의 범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난 옛날에 좀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 22년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약 40건의 관련 의심 사례를 수사를 했고요.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된 이후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경계심이 커지고 있고, SK텔레콤도 해킹으로 인한 이 불법 유심 제조와 악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사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전 고객에 28일부터는 유심 무료 교체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상 인증 시도를 감지한 이상 탐지 시스템도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사건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SK텔레콤의 1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 영업이익은 6.4%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면서 시장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전망에 있습니다. 갤럭시 S25 출시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은 증가를 했지만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안정화가 되면서 SK 브로드밴드 등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SK텔레콤이 최근 겪어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 전쟁 리스크에서 또 피할 수 있는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로 또 유명하죠.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통신업은 이제 상당 부분 또 내수 기반인 만큼 각국 관세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좀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 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가 장기 계약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경기 악화가 되더라도 이런 영향을 상대적으로 늦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의 5G 가입자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증가세가 유지가 되면서 본업 성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화 상태에 이른 5G 산업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통신 본업 성장 여력은 더욱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사업 수익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AI 수익화를 추진 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기업 간 거래, 자 B2B 그리고 B2C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글로벌 탑티어 사업자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가산 AIDC를 오픈했고요. 지난 12월에. 그리고 B2B 사업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사업 구체화 고도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C 관점에서는 퍼스널 에이전트 A닷과 연내 북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에스터를 통해서 시장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최근의 이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해킹 사건으로 인한 유출이 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생긴 만큼 지금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배당주, 고배당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꼭 이런 리스크를 안고 SK텔레콤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볼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해서 2차 피해는 없다. 뭐 이렇게 아직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이미지 실추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 계약이 다들 이뤄진 상황인 만큼 뭐 당장에 큰 피해가 나오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실추가 좀 이번에는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굳이 우리가 SK텔레콤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관망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일단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여기에 표시는 좀 힘들겠는데 7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원 목표 주가 제시를 해 드리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 따라서 뭐 교체할 수 있는 분들은 교체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SK텔레콤 믿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반대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저라면 일단 그냥 다른 고배당주로 분기 배당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선택지도 지금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어쨌든 이번 사태 빼고는 재료는 괜찮다는 거, 실적도 잘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저라면 좀 교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안정적인 걸 좀 선호하는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각자의 좀 편차가 있겠죠.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결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인데요. 딱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최고점에서 물려봐야 지금 한 6% 남짓 될까요?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보유하셔도 상관없겠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교체하실 분들은 난 그래도 불안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교체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